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오늘은 호주를 갈지 말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호주 여행과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호주 한 달 살기 혹은 워킹 홀리데이, 어학연수, 심지어는 유학, 이민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적합한 영상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좀 다양한 나라를 두고 호주를 후보로 삼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호주를 탈락시킬지 체크해줄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호주 라이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입니다. 되게 광범위한 주제인 만큼 개인의 차이로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주제들은 좀 제외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 능력,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직업군 이런 거 좀 제외하고 단순히 좀 생활 패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slow life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서울에서 혹은 어떤 도시에서 바쁜 삶에 지쳐있고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호주에서는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주가 모든 직업군에서 그리고 모든 생활 반경에서 무조건 슬로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호주도 응급실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는 물론 슬로우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적 삼아서 실현해내고 싶다면 충분히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좋은 예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 몇 시간이죠? 주 55시간? 51시간? 52시간이랍니다. 죄송해요. 자영업자라서 잘 모르지만 52시간인데 호주는 일주일에 38시간. 물론 그 이상 오버워킹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정해준 일주일 워킹 시간이 38시간입니다. 그만큼 좀 시간이 아무래도 같은 직장인이어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고 싶다면 호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슬로우 라이프라는 생활 패턴에서 단점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좀 성격이 급하시거나 지하철이 좀만 늦게 오거나 버스가 늦게 오거나 대한민국에서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혹은 배달 음식이 5분만 늦게 도착해도 불이 나게 전화하고 어디냐고 이러시는 분들은 호주 가면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적에 여권을 신청했는데 여권을 신청해서 나오는 시간이 한 달인가 한 달 반 걸렸어요. 그만큼 좀 그런 사무적인 일도 굉장히 여유롭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고, 또 은행 업무, 은행 직원들 정말 여유롭고 하나하나의 일을 해줬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여러 가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나는 그냥 내 일 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자연주의적인 삶이에요. 호주를 떠올려 봤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이 자연이죠. 나무와 산은 별로 없지만 바다와 어쨌든 굉장히 광활한 자연을 많이 상상하실 텐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생활 매일매일 everyday life에서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느낌이 좀 물씬 드는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더불어서 자연주의적 삶, 자연주의적 라이프스타일 안에는 좀 식습관이나 또 운동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자연주의적인 삶이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채식주의가 자연주의적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정말 그러해요. 호주 역사에서 채식주의가 대중화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지금 31이니까 되게 오래됐죠?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다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도 채식주의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만큼 일반 식당을 가서도 메뉴 안에 한두 가지 메뉴는 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배려, 채식주의자 메뉴를 항상
포함시켜 놓는 등 뭐 gluten free 이런 메뉴들도 있는 만큼 좀 굉장히 많은 존중과 또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예를 들자면 운동할 때도 헬스장 안에서는 물론 기구를 이용해야 된다면 유산소나 좀 밖에서 대체할 수 있는 운동들은 밖에서 많이 해요. 골프장도 스크린 골프장 이런 거 없고요. 실제로 밖에서 골프를 치고 또 러닝 같은 경우도 자전거 같은 경우도 대부분 밖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촌호수라던가 좀 밖에서 한강이라던가 이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는 좀 나 혼자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호주에 가면 정말 많이 그렇게 밖에서 뛰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그 또한 호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게만 이야기했을까봐 그 단점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감기를 걸렸을 때 여러분은 바로 병원을 혹시 가시나요?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럼 일단 병원. 일단 주사 맞아. 빨리 약 처방받아.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호주 가면 좀 문화 충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의사가 3가지의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 비타민C 많이 먹어라. 두 번째, 잘 먹어라. 세 번째, 잘 자라. 이렇게 3가지만 얘기해주고 별다른 처방전이 없어요. 그냥 파나돌 먹으라고 해요. 여기서 파나돌은 국민 진통제인데요. 뭐 타이레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또한 정말 자연주의입니다. 임산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천연 뭐 성분들만 들어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국민 진통제예요. 좀 한국에서 약국 가서 센 걸로 주세요. 빨리 낫고 싶어요. 빨리 먹고 자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호주 가서 감기를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안 해준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자연주의적인 삶에도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3번째 키워드는 날씨입니다. 호주, 굉장히 날씨가 좋은 나라이지요.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날씨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호주 전역 어디를 가시든지 날씨는 중타를 할 겁니다. 다만 멜번 빼고. 멜번은 하루에도 계절이 4계절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날씨가 좀 많이 오락가락한 도시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번이 세상에서 살기 제일 좋은 나라 1등으로 좀 여러 번 꼽혀서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날씨 정말 좋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호주를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온 사방이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물, 바다 요런 단어들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설레고 좀 신나신 분들 호주에 가시면 좀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에서 물놀이 그리고 바다, 해양 스포츠 이런 거 좀 많이 하실 수 있고요. 뭐 그런 스포츠가 아니고서도 날씨가 좋은 만큼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활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키워드는 음식이겠죠?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갔을 때 좀 오래 있을 거를 생각을 하면 그 나라의 음식이 사실 우리한테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호주도 해외 뭐 타이, 차이니즈, 뭐 자파니즈, 일식, 한식 다 먹을 수 있어요. 순대도 있어요. 삼겹살도 있고요. 곱창집도 있어요. 물론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주로 먹는 그 식단에 들어있는 음식이 쌀밥, 국, 김치, 밑반찬 이렇게 따지자면 호주는 소고기, 야채, 빵입니다.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합리적인 소고기 가격에 아주 감동을 하실 거고요. 빵 정말 많이 먹고요. 야채도 많이 먹습니다. 생각보다 그 정도야 뭐 내가 뭐 호주 가서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좀 호불호가 있는 만큼 난 빵은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 놀이문화라고 제가 좀 정해봤는데요. 놀이문화는 좀 너무 광범위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이트 라이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나이트라이프, 우리나라의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음주 가무, 놀이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뭐 제 사촌들도 저와 같이 호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촌들이 많은데 그들이 한국을 놀러 왔을 때 가장 기대하는 것이 그 나이트라이프거든요. 뭐 클럽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남역에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주는 불빛이 꺼집니다. 굉장히 빨리 꺼지고요. 물론 파티 문화, 콘서트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에는 불빛이 좀 빨리 꺼진다는 점. 불금을 즐기시고 나는 불금뿐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다 논다. 장난 아니다. 에너지 빵빵이다. 이런 사람들 호주 가면 좀 심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6번째. 정말 현실적인 주제인데요. 시차예요. 말씀드리면 호주는 한국과 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일부 도시는 2시간, 서머타임 때문에, 그리고 다른 때는 딱 1시간. 그렇기 때문에 장점으로 말하자면 가족들, 애인, 친구들과 좀 쉽게 연락할 수 있어요. 저희가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면 아예 시차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가서도 연락하는 게 조금 어렵고 돌아와서도 막 jetlag 장난 아니잖아요. 못 버티잖아요.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좀 단점으로 시각을 바꿔서 말을 하자면 난 좀 잠수를 타고 싶다. 좀 엄마의 어떠한 압박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 시차라는 핑계를 좀 대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해서 지금 여러 나라를 탐색 중이시라면 호주는 아닙니다. 호주는 시차가 한국과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은 좀 되게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좀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혹은 내 차이를 살아내고 존중받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다. 라는 거를 좀 많이 원하시는 분들 호주에 가시면 만족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그 주제만 두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 주제이지만 오늘은 그냥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호주에 딱 도착해서 느끼실 수 있는 거. 이 나라는 유행이 없나? 이 나라는 트렌드가 없나? 뭐지 이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호주에 가서도 아시안 집단들을 보면 좀 다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호주 사람들 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스타일이 정해져 있거나 뭔가 이게 유행이다, 이게 지금 핫하다 이런 거 좀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좀 개개인의 차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좀 입고 하고 다녀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좀 없고 그만큼 뭐 정책적으로도 많이 그런 차이를 좀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 그런 필요가 있다면 만족도가 좀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만약에 기회가 닿는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주를 좀 장기적으로 좀 한 달 살기나 더 길게 6개월, 1년, 2년, 3년, 심지어는 평생도록 거기서 살 때 호주 라이프가 정말 어떨까라는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어떨까라는 점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더 동그라미를 치고 어떤 분들은 X 표를 찍으셨다면 제 영상은 성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를 갔을 때 단순히 뭐 먹고 살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왜 굳이 그 나라를 가고 싶은지 좀 더 고민해보면서 그 생활은 어떨까? 기대도 해보면서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 항상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혹은 듣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망설임 없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